코로나 팬데믹의 최전방을 맡으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알버타 간호사들이 최근 금요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알버타 에드먼튼 응급실 RN 간호사 제시카 맥그레스는 팬데믹 동안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For me, 했지만 it's a big tsunami. 간호사들에겐 모두 일하러 It's 가라고 했기 ruining my life. 때문입니다. It's everything. 제시카는 최근 I 알버타 have nothing. 주정부가 간호사협회와 임금 협상을 재개하면서 간호사들의 임금을 3% 삭감하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기타 변경 사항을 포함하면 사실상 5% 감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같은 간호사들은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간호사들이 응급실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일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케니 알버타 주지사는 간호사들이 알버타를 쉽게 떠날 것이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버타 간호사들이 다른 지방보다 평균 5.5% 더 나은 보수를 받고 있고 세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좋아 돈 때문에 알버타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캐나다는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차별 없이 받으며 비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무원과 다름없는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버타 간호사협회 헤더 스미스 회장은 케니 주지사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수간호사들은 이미 BC주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인센티브와 계약 보너스를 제공하는 온타리오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호사 부족으로 시골 지역 병상 폐쇄가 이미 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지도 높아져 지난 1988년처럼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 파업을 강행하는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간호사들은 필수적인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려면 공식적인 중재와 냉각기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미 병원 앞 피켓 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법 투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다른 의료 단체들과 함께 행동의 날을 세우려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도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지출은 알버타주 정부 예산 가운데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버타는 160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어 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정에 없던 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알버타 주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의 침체로 세수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최대 지출 항목인 의료 예산을 축소시키지 못하면 경제 재건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정부의 임금 협상 태도가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보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하려면 먼저 자신의 용돈부터 줄이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알버타에서 정치인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알버타주 의원들은 12만 936달러의 기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간호사들과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 대로 알버타 의원들이 22,000달러의 급여에 자진 삭감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캘거리 헤럴드 컬럼니스트 브레이드는 지적합니다. 물론 지난 2019년 케니 주지사는 의원들의 연봉을 5% 삭감했지만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알버타 간호사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요? 직업훈련 정보업체인 알버타 아일리스에 따르면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RN의 평균 연봉은
7429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급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간호사 평균이 36.48달러이고 고참자들은 53.6달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45.6달러입니다. 온타리오나 BC주보다 높은 편입니다. 리빙인 캐나다의 조사를 보면 캘거리 RN의 시급은 46.39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경우 35.5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같은 RN이라도 연봉 95,000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5,000불을 받는 간호사도 있어 20,000불 차이가 쉽게 납니다. 간호사는 좋은 직업일까요? 좋은 직업이란 상대적이죠. 억만금을 준다 해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스타디 포탈이 임금과 직업 안정성, 미래 전망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RN은 의사, 변호사, 오일가스 시추 기술자, 치과의사 다음으로 좋은 직업으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치면 되는 LPN의 경우 조금 다르네요. 시급 26.45달러로 시작하고 고참이 되어도 35.15달러입니다. RN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복잡한 요구를 가진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LPN은 일이 조금 단순하고 허들의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LPN은 4년제 간호대학에 편입해서 RN을 딸 수 있습니다. 재활기관이나 요양원에서도 많이 근무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너스 프랙티셔너, 즉 NP가 고소득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점입니다. 평균 연봉이 6자리 숫자인 104,000달러로 치과의사 93,600달러보다 더 높게 집계되었네요. 간호사 경력에 석사학위를 가진 NP는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끊을 수 있는 준의사 대우를 받습니다. 작은 보건소나 진단 클리닉의 책임자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 심부름하는 사람 같은 부정적 인식을 가져 NP를 파고드는 유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간호사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공무원처럼 철밥통 직업 같습니다. 경력이 있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대 근무입니다. 자녀를 키울 경우 육체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어떻든 알버타, 벨기에 천사들이 타주로 많이 떠나버려 시골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겠습니다.